재구속된 뒤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예산안 심의와 각종 법률안 제정, 국정감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개회식 복장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로 오는 9일과 1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정치와 외교,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에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1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민주당은 앞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해 민생 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야는 가장 먼저 정부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할 전망입니다. 내일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와 이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확장 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천명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이 예상됩니다.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정 양복과 근조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첫날부터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극한 가뭄으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에 전국의 소방차들이 모여 긴급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저수율은 식수 공급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15% 선이 무너졌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코레일 본사와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가운데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코레일 본사와 대구 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코레일 본사와 대구 본부, 하청업체 본사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동시에 투입돼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경위와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했던 참고인 가운데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작업계획서와 안전교육 일지 등 코레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코레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어제부터 텐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반미, 반서방 연대가 강화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오늘 오후 평양을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거듭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관세 그리고 이미 걷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음식 서비스가 크게 증가했는데 소비 쿠폰 사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3조 335억 원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7.3%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온라인 쇼핑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온라인 거래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 1,568억 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10% 늘었고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비중도 1.9% 증가한 78.8%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용품 거래가 지난해 7월에 비해 54.8%나 늘어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테슬라 등 수입 자동차들의 새 모델이 출시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음식료품과 음식 서비스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6%, 11% 각각 증가했습니다. 공공 배달앱 일부에서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해 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품목별로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료품이 14%, 여행 및 교통 서비스 12.8%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현지 호평 속에 황금사자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덕영 특파원이 현지에서 박찬욱 감독과 주연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새 정규 앨범 카르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4년 만으로 금융회사나 상호 금융조합 등이 파산하더라도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호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한 자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권의 높은 예대 금리 차도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재촉하고 계엄 해제 소집은 늦추려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의 현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의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했던 걸로 보고 해당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불구속 기소된 한 전 국무총리의 39쪽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지금 국무위원 수로는 부족하다며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날 새벽 1시 넘어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현안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한 혐의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어제 예배 영상을 공개하면서 어떤 불법적인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교회 관계자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한 총재 승인이나 지시 없이 이런 청탁 행위들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한 총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한 총재 조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 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관련 의혹은 특검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까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 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던 날 갑작스레 연가를 냈습니다. 이튿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이 위원장이 도피성 휴가를 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에서 금 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대통령 당선 축하 메모를 발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금 거북이 선물을 대가로 2022년 9월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해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임명 당시부터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밑으로 떨어지면서 수도 공급량을 75% 줄이고 농업용수 공급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뭄으로 사상차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서 전국의 소방차들이 급수 지원을 위해서 강릉으로 모였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물 부족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에도 지자체가 물을 비축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수출이 작년보다 1.3%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모두 584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 아시아 등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트럼프 관세 여파로 12%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2.9% 줄었습니다. 8월 수입액은 4% 감소해서 무역 수지는 65.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북한을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어제 중요 군수기업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이동하려면 북중 국경을 연결하는 단둥 철교를 지나야 합니다. 접경지역 단둥에는 이미 삼엄한 경계가 펼쳐져 있고 철교가 보이는 호텔은 아예 숙박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둥 현지에서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텐진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반서방 국가 정상들이 대거 집결해 새로운 다자주의 질서를 강조하는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개혁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면서 강력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오늘 전용 열차로 출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어제 접경지 인근으로 추정되는 군수 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진 뒤 10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찰과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강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의 상당수가 1년 6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서울 빅5 병원의 복귀율인 70-80%보다 낮은 50-60%로 전망됐고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 복귀율도 전체 평균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현 외교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입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완수, 민생 안정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 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청산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나섰고 검찰과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끝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에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정상적 회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천문학적인 선물 보따리를 퍼주면서도 아직까지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시기가 언제인지 확답을 못 받고 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반민주적 폭거라며 강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일방적 국정 운영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 등에 항의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 열람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 상당수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른바 인기과와 기피과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선발된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재개했습니다.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아직 정확한 복귀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들은 70-80%의 사직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들이 그동안 진료 지원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전공의 공백에 적응한 만큼 전공의가 다 돌아오지 않아도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50-60% 수준으로 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복귀율도 전체 평균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 과목과 비필수 과목 간 격차 해소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수료 환경 개선 작업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수련 환경의 개선 없이는 중증 핵심 의료도 훌륭한 전문의 양성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량 변화를 지켜본 뒤 지난해부터 가동한 비상진료체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같은 달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관세 여파 속에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12% 감소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단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에 제한급수가 강화됩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전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4.5%까지 떨어졌다며 가정 내 수도 계량기 급수 밸브 잠금 제한급수를 기존 50% 잠금에서 75% 잠금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량기 잠금은 자발적 동의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공급이 잠정 중단됐고 식당 운영 단축과 숙박업소 객실 3분의 1 축소 운영, 정수기 사용 제한 등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추진한 상호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밖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세계 각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서 22년간 심리전을 수행해온 인물을 제거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미국의 통제하에 두고 재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몬순 우기인 파키스탄에선 계속된 폭우로 강이 범람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국회의원들의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면서 지금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특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이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